오늘의 작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K증시 국장의 바닥을 알리는 4가지 지표 이렇게 잡았거든요. 현재 상황, 물론 어제 하루 급등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들떠 있거나 추세적인 상승을 말하거나 V자 반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상황을 좀 놓고 본다면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과 확실히 확실히 좀 자신감은 갖지 않았나라는 시점에서 그러면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2,400포인트가 붕괴가 되면서 뭐 2,200대, 2,000 그 이하까지도 외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4가지 신호 중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0.8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얘기를 했었고 여기 깨지기 어려울 거야 라고 하다가 지금 마지막 나온 것이 0.8배였었는데요. 외환위기 때하고 1997년 그다음 2008년 말 금융위기 때가 우리가 2개의 K증시의 폭락기였었고 이것은 위기의 실체가 있었던 정말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두 때를 돌아보면 일단 외환위기 때는 0.8배가 실은 솔직히 깨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97년 외환위기였지만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PBR 0.8배는 지켰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막 외환보유고가 다 털리고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융위기 때도 지쳤던 이 주가 순자산 비율 0.8배에 대한 지지력은 확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360에서 2,400대 여기가 0.8배였었고요. 이번에도 빠지면서 2,360대, 80대 찍고 2,400원 회복됐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에서의 0.8배 라인은 한 2,380에서 2,400. 저는 한 2,400대를 일단 놓고 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지지력들 0.8배라는 것이 바닥에 대한 신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일종의 차트 분석인데요. 차트 분석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맞고 의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기준은 6개월 연속 월봉 음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월봉을 갖고 차트를 여러분께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월봉 개수입니다.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6개월 연속 음봉. 물론 이 마지막 요 월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음봉으로 끝날지 혹은 양봉으로 끝날지 10거래일이 남아있으니까 모르는데 이 단계 6개월 연속의 월봉이 음봉으로 된 시절이 언제인가라고 찾아보면 우선 외환위기 때가 7개월 연속 음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가 6개월 연속 음봉입니다. 차트상으로 좀 찾아가 보도록 하면은 여기 2008년대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2008년 시기에 보면 급락했던 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2008년 말 그 금융위기 터지고 리만브러더스 붕괴되고 전 세계가 막 무너졌을 때도 음봉의 월봉 개수는 6개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은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돌아왔다라는 이게 이제 6개월 연속 월봉 음봉이고요. 물론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환위기는 좀 많이 다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를 가보게 되면 여기 시기를 보면 여기는 좀 답이 없죠. 꽤 많이 이제 빠졌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MF 여기가 이제 우리가 IMF에 뭐 구제금융 받고 이럴 때는 7개월 연속 음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나왔다가 또 떨어진 정말 지난한 작업이었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금융위기 때도 6개월 연속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2000년 IT 버블 때는 5개월 연속 음봉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또 하나가 코로나 때도 힘들었잖아 하시겠는데요. 코로나 때는 실은 음봉 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짧게 하나, 둘, 세 개로 마무리되고 정리가 됐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금융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어떤 실체적인 위기가 아니고 심지어 IT 버블 때도 5개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지금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마지막 이 봉에 대해서 마무리 혹은 여기를 양봉으로 돌리면 이제 5개월 연속 음봉이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기술적으로 월봉으로 보는 한번 기술적 부분에서도 이 언저리가 6개짜리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증안 펀드, 증권 시장 안정 펀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밸류어 펀드 뭐 1,000억대짜리는 들어왔지만은 이 10조짜리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기하고 있던 10조짜리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서 이 증안 펀드를 대기했던 부분은 5차례였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외환위기, 또 뭐 차이나 쇼크 뭐 이런 등등이었었는데 실제 투입은 3번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번 중에 3번, 2번은 조성만 해놓고 대기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사이즈 면으로는 우리 역대 증안 펀드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시가총액 커졌잖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시총 비율로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 코스닥, 코스피 합친 시가총액이 2,300조거든요. 여기 대비해서 한 10조 정도니까 0.45%. 보통 증안 펀드들이 다 0.5% 레벨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역대. 그렇다면 지금 이 10조라는 것도 사이즈도 최대고 적절하게 지금 조성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 증안 펀드는 어떻게 마련이 되고 이 투자가 앞으로 된다면 되는 건가라고 보고 있으면은요. 저 10조는 일단 국책은행에서 2조를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하고 5대 금융지주사 그다음에 이런저런 증권에서 모아서 10조 원을 일단은 마련을 했고요. 유관기관에서도 거의 한 7천억 정도.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10조 얘기하지만은 10조 7천억을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쏜다. 뭐 진짜 또 뭐가 걸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순간에는 저 사무국에서 이제 시장에서 진짜 운용할 수 있는 아마 운용사들, 증권사들에게 저거를 일정 부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어떤 특정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요. ETF 혹은 인덱스 펀드 형식으로 바스켓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증시에서는 1위부터 20위 혹은 뭐 코스닥에서도 1위부터 한 10위권 이런 식에서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일단 시장을 바치게 되는 그런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어서 10조 원의 증안 펀드라는 게 상당 부분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최선은 안 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과거에 5차례도 봤을 때는 대기만 해놓는 게 좋고요. 실제적으로 팬데믹 때도요. 우리가 쏜 줄 아시겠지만 증안펀드 안 쐈거든요. 안 쏘고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렇게 증안펀드를 쏘겠다, 뭐 준비하고 있다, 언제든지 간다라는 게 또 왜 좋냐? 이 파생 세력, 선물 옵션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확 밀어서 이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파생 단기 투기 세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거죠. 세게 밀었다가 증안 펀드가 시총액 상위를 사들이니까 그런 방어력이 있다라는 것들도 주가 하방의 지표다. 마지막 4번째는 이제 환율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환율 외환 보유고에 대한 문제 커지고 있지만은요. 그때는 없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연기금과 서학개미의 돈들이 있다. 뭐 일각에서는 환율 1,500원대 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1,500원대 간 것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2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마도 지금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어하는 것들로 보고 있으면은요. 뭐 외환보유액 추이 저희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지만은 많이 커졌었죠. 이 IMF 때는 정말 최악이었었고 금융위기 때도 쭉 빠졌을 때 뭐 환율이 거의 1,6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그때도 외환보유고가 이제 막 위태하고 당시의 주가 반등은 한미 통화 수합으로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 뒤로 차곡차곡 세워서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4,600억 달러까지 갔다가 2022년에 레고랜드 터지면서 외환 킹달러 갓달러 외환 힘들면서 우리가 계속 방어하다가 아마 저게 이제 11월 말로 4,100억 달러인데 12월 말이 되면 4천억 달러가 깨질 수도 있다. 이제 이게 되게 불안해 하시겠지만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와 다른 두 가지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그다음에 서학개미입니다. 국민연금이 뭐 이미 연기금이 전체 중에서 국민연금 한 해외 주식이 400조 있거든요.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빼더라도 400조, 이미 3천억 달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달러 자산이 있다는 의미. 서학개미가 지금 예탁원에 맡긴 미국 주식이 1,000억 달러입니다. 이거 이제 또 이 얘기를 또 제가 지난번에 하니까 뭐 금모으기 운동처럼 이걸로 뭐 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요. 지금 보면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 외에 연기금과 서학개미의 또 하나의 4천억 달러의 달러 자금이 있잖아요. 자산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게 있으면은 환투기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경고가 되는 거죠. 속수무책 이 나라는 달러가 없다라는 것과
가용할 수 있는 달러가 있다라는 것이 투기 세력한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코스피 바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등은 언제 나오냐? V자 상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 폐지도 일단 또 하나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하방을 지지를 하게 되는 건데 본격 반등은 뭐 탄핵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증권도 지난번 보고서에 앞서 브리핑 때 얘기했지만은 뭐 민주당이 잡고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저는 뭐 앞부분을 일단 정치적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강제 밸류업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야 어떤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 PBR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대거 펀드들 행동주의 펀드들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탄핵이란 정치적 외에 상법 개정이 또 하나의 반등과 신호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현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빠르게 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